웬일인지 프랑스에서도 화제입니다. 바로 이강인의 활약 때문인데요. 이번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이강인은 그야말로 미친 존재감이 돋보였습니다. 이강인은 싱가포르전에서 전반 43분 날카로운 크로스를 통해 조규성의 선제골을 도왔고 후반 내내 그라운드를 누비며 모든 골에 관여하다가 후반 40분에는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득점까지 성공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수많은 프랑스 매체들이 이강인의 싱가포르전에서 맹활약을 조명해 놀라움을 주었는데요. 프랑스 매체 옹즈는 이강인의 한국행은 정말 미쳤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강인은 선발 출전에 멋진 골을 넣었고 절묘한 어시스트도 기록했다. 이강인의 열광적인 장면에 PSG 팬들은 웃을 수 있었다고 전하면서 그의 한 골 1도움의 활약에 대해 전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RMG 스포츠는 이강인이 강력한 슈팅과 레이저 패스를 선보였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부상으로 인해 올 시즌 초반 활약이 중단됐던 이강인은 자신감과 활력 넘치는 모습을 보이고 슈팅 능력도 겸비하고 있어 엔리케 감독에게 많은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강인은 필드의 다양한 포지션에서 활약하며 PSG에서 새로운 사랑을 받는 선수 중 한 명이 되기 시작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프랑스 리그앙도 극찬을 보냈습니다. 리그앙 공식 SNS에는 이 남자의 재능은 진짜다. 파리 생제르맹뿐 아니라 대표팀에서도 골과 어시스트를 올리며 폭발했다고 썼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파리 생제르맹 내부에서 이강인에 대한 평가가 높아진 것인데요. PSG의 전략 고문인 캄포스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소르본 대학에서 경제학 강의 시간에 축구 이적 시장에 대한 내용을 직접 강연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설명했는데요. 그는 축구적인 관점에서 이강인을 정말 좋아하고 엔리케 감독이 원했던 선수에 완벽히 부합했지만 이강인 영입이 파리 생제르맹 마케팅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다고 솔직히 고백해 눈길을 끈 것입니다. 실제로 이강인은 이번 시즌 팀에 합류하면서 위협적인 슈팅, 패스, 크로스를 선보였고 특유의 날카로운 드리블, 탈압박 능력으로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 은바페를 제치고 유니폼 판매 1위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빛내 그를 영입한 캄포스 고문까지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프랑스 RMC 스포츠는 파리 생제르맹의 비즈니스 책임자인 마크 암스통과의 인터뷰를 통해 파리에서 서울까지 이강인에게 미치다라는 기사를 전했는데요. 매체는 암스트롱이 이강인 영입이 만족스러울 만큼 성공적인 투자였다고 평가했다고 전하며 일각에서는 은바페가 이런 현상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만 봐도 이강인의 활약이 프랑스 현지에서 얼마나 화제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프랑스 매체들과 현지 축구 팬들의 가장 큰 관심은 당연히 이토록 재능 넘치는 천재 이강인을 엔리케 감독이 어떻게 활약할 것인가일 텐데요. 이번 경기를 통해 이강인의 새로운 능력을 인정받으며 파리 생제르맹 공격의 새로운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디스포르트는 루이스 엔리케가 혁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달라진 이강인의 위치와 역할을 조명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12일 랭스전에서 은바페의 해트트릭으로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날 관심은 이강인에게 쏠렸는데요. 후반전에 달라진 이강인의 위치와 역할 때문입니다. 이강인은 랭스를 상대로 77분을 소화했는데 후반전 당시 곤살로 하무스가 빠지고 비티냐가 투입되자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에게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펄스 9 역할을 소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강인은 기존에 거의 소화하지 않았던 자리였음에도 최전방과 하프라인을 오가며 경기를 조율했고 팀은 승리를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었죠. 그런데 이강인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전술 방식이 이번 경기를 지켜본 엔리케 감독과의 인터뷰를 통해 파리 생제르맹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해 크게 화제가 된 것입니다. 르디스포르트는 랭달 콜로무아니가 출전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엔리케 감독은 하무스로 경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엔리케는 그의 플레이에 만족하지 못했고 하프타임 이후 이강인을 은바페와 함께 펄스9으로 배치하고 하무스를 교체했다. 이는 일시적이 아니라 엔리케 감독이 다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전술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비티냐의 투입과 이강인의 9번 매치로 PSG는 후반전에 전략적인 성과를 거뒀다. 엔리케 감독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해당 전술을 다시 시도할 생각을 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이강인이 돌아오면 펄스9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라고 엔리케 감독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펄스9 자리에 패스 능력이 뛰어난 미드필더 배치에 공격수를 살리는 전술은 엔리케 감독이 과거 활약했던 바르셀로나에서 주로 활용되던 전술인데요. 엔리케 감독의 이번 선택은 이강인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강인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죠.
이강인이 경기에 등장하자마자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강인은 상대를 압박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강인은 이미 훈련할 때도 날 놀라게 한 선수다. 공을 거의 빼앗기지 않는다. 감독 입장에서도 이강인을 보면 넋을 놓고 한참 쳐다볼 정도라며 이강인의 재능을 극찬했습니다. 에니케 감독의 안목을 그대로 반영하듯 이강인은 리그왕에서 최정상급 위치에 올랐습니다. 아시안게임과 대표팀 일정을 치르고 팀에 복귀한 이후 덴벨레와 함께 오른쪽 윙어로 번갈아 출전하다가 최근엔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리그왕 베스트 11에 선정되며 이강인의 재능과 노력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이강인의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레전드 제롬 로탱도 이강인의 능력을 극찬하면서 이제 확실히 선발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로탱은 이강인은 비티냐보다 발기술이 더 뛰어나다. 다가오는 도르트문트와의 경기는 더 많은 경합이 필요할 텐데 공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하며 상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강인은 AC 밀란과의 대결에서 발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강인을 반드시 선발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했던 에두아르드 시세도 이번 경기가 끝나고 이강인의 활약을 칭찬했는데요. 이강인은 비티냐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더 뛰어나다. 볼을 더 잘 다루며 경기의 중심과 콤비 플레이, 좁은 공간에서 더 편안하게 움직인다. 팀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존재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수다라고 극찬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팬사이트 카날 서포터스 역시 이번 경기를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시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강인은 꼭 필요한 존재였다. PSG가 새로운 스타를 키워낸 게 도대체 언제야? 재능 있는 이강인이 꼭 여기서 스타가 되면 좋겠어. 경기 뛰는 모습 볼 때마다 기술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놀라워. PSG는 중앙에 이강인 같은 선수가 필요했어. 개인적으로 그가 좀 더 길게 뛰면 좋겠어. 이런 선수인지 몰랐는데 국대 경기 보니 정말 잘하더라. PSG에서도 충분히 선발 자격이 있어 보여. 경기력도 경기 태도도 마음에 들어. 프랑스어만 하면 더 완벽한 PSG 미래 자원이 될 텐데. 요즘 한국 경기 보면 재능 있는 선수가 많은 것 같아. 정말 좋은 영입이야. 왜 에니케가 메시, 네이마르, 베라티를 팔았는지 알겠어. 이강인의 자신감이 놀랍다. 자신감도 재능이고 그 능력이 천재적인 수준이다. 이강인은 PSG의 하이브리드가 되어 플레이한다.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았고 동시에 득점으로 마무리하는 결정적인 역할까지 한다고 극찬이 이어집니다. 팬들의 응원처럼 정말 많은 재능을 가진 이강인 선수가 잘 성장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내용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